예비사회적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인데 예비사회적 신청할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작성하는 거, 다른 것들은 다 발급받아 오는 서류예요. 첫 번째가 예비사회적 지정 신청서인데 그거는 별점. 그 신청서는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거 정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목적 사실 확인서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되실 건 없고, 이게 부담인 거죠. 이게 사업계획서가 부담인 거예요. 이게 첫 장인데 기업 개요 쓰시고 기업명, 소재지, 연역 쓰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에서부터 벽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증 요건 충족 계획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벽에 부딪혀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3년의 기간 동안에 본 인증에 대한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를 쓰시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한 가지씩 할게요. 첫 번째, 사회적 목적 유형 신청은 지금 신청한 거 말고 이 사회적 기업 본 인증할 때 어떤 유형 신청할 건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체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공헌형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인증 갈 때는 혼합형 할 거야 혹은 기타 창의형 신청할 거야, 그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직 형태예요. 조직 형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이랑 요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쓰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1항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이라고 써도 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부합함이라고 써도 돼요. 네. 근로자 고용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얼만큼 늘려나가겠다. 뭐 3개년도 좋고요, 5개년도 좋고요.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일자리 체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3명은 되게 쓰셔야 돼요. 일자리 사회적 기업 본인증 때 일자리는 3명이에요. 의사결정 구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 및 사회이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되고 실제로 이 회의를 운영하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근로자 대표 및 사회이사를 언제 이사회에 추가 선임하겠다. 그리고 모르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표정들이 되게 어두워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회는 몇 개월 주기로 하겠다. 정관 및 규약은 필수 기재사항이 10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명칭, 소재지, 사업 내용, 공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컨설팅 받아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거 잘 쓰시든 못 쓰시든 여러분들 지정에는 큰 영향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벽을 느끼니까 설명해 준 거죠.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이에요. 우리 사업 계획은 돈 버는 사업 계획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이에요. 그래서 돈 인증 갔을 때 돈 매출 때문에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지속할 수 없다로 떨어뜨려요. 사업 목적,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써주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 문제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양을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가 1년에 8천만 원짜리 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을 쓰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솔직히 일은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도 잘 설명할 수 있어. 디테일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만큼 사업계획서를 쓰면 양을 어디서 채우냐면 여기서 채워요. 그래서 성의를 여기서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표를 주셨으니까 대표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은 뭐예요?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네. 상월
상월면은 농촌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된 산업 구조는 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작곡 생산 농가가 많은데 다른 농산물이랑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의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다뤄줘야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를 기술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돈이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도 이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이 이제까지 1년에 사회적 기업 예산으로 7천억씩 썼어요. 전국에서. 근데 이거 1조 4천억씩 쓸 거예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2010년도에는 다 팔았잖아요. 2000년도에는.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빨갈수록 저기 논산시 신기하게 오렌지색이 돼요. 소멸 위험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소득 부족이라는 격차에 대한 문제랑 일자리 부족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가 필요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적 문제고 지역 문제라는 게 공감이 돼야 돼요. 장애인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농촌 지역 소득 문제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와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도 돼요? 커피숍은 뭐 하시고요? 저희도 그 도시재생 그 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시재생 구역은 너무 편하죠. 왜 편해요? 도시재생 구역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그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거 지원기관한테 달라고 하세요. 도시재생 기본 계획. 네. 그거를 맞춰서 변형시켜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잡고 가셔야 돼요.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지 교육적 근성에 대한 문제들 을 잡고 가셔야 돼요.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써주시고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창출 방안을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글로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된장 만드시고 고추장 만드시면 여기다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품 단가는 얼마고 얼만큼 생산할 수 있고 이거는 주된 판매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한국의 장류 시장 그리고 뭐 친환경이라든지 로컬 푸드 수입 이외의 장을 사먹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유통 거리라든지 소비 타겟층에 따라서 얼만큼 벌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은 100만 원 벌고 올해 하루에 100만 원 버는데 이것까지는 성장시킬 수 있어. 이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사업 역량,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서기만 보이세요. 네. 대표적인 투입 인력의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자의 전문성이 사업 역량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통사업에 몇 년 종사하셨는지, 제조에 몇 년 종사하셨는지, 마을 주민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몇 번 들으셨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물적 자원 확보 현황도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쓰면 안 돼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심사위원이 3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커피숍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도시재생 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진 붙이고 이제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고 조합원 특성은 어떻고 금융기관은 누가 붙었는지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판로 확보 현황. 판로가 지금 주된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B2C인지 B2G인지 B2B인지 그리고 어디
사업 목표예요. 연차별 매출 규모, 고용 창출 계획, 수익금액, 사용 목적 사용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 써달라는 거예요. 목표 매출액 1000만 원이라고 쓰지 마시고 연도별로 우리가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질 거고 판매율 관리는 어떻게 쓸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로 발생할 거다라는 것들을 표로 작성해 주세요. 이거 찍지 마세요. 이건 네이버 거예요. 이걸 참조하면 어려워. 이걸 참조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네이버를 참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연도별로 얼만큼 벌 거야. 그리고 얼만큼 쓸 거야. 얼만큼 남을 거야 라는 것들을 기간별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쓰면은 네이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취약계층 고용 30%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일자리 제공용 하실 분. 일자리 제공용 하시면 어떤 취약계층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고령자. 네, 그러면 우리가 고용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고령자고 고령자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합성이 있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직무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접점 마련, 마을 주민분들을 고용하겠다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고령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장애인 고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런 것들 쓰라는 거예요. 사회서비스 제공형 하실 분 이건 전국적으로 9%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증빙이 어려워요.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뽑아놓고 누구누구 취약계층이다 주민등록증 붙이면 돼요. 고령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전체 우리가 서비스를 얼만큼 제공했다가 월별로 나와야 되고 취약계층한테 얼만큼 제공했다가 나와야 되고 받은 사람이 서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교육, 문화, 관광, 보건, 고용 서비스만 사회서비스예요. 그 이외의 업종은 이걸로 들어오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하시잖아요. 유통 서비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계산으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식의 논리구조가 성립돼야 되고 그 특정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건지를 써주셔야 돼요. 혼합형은 둘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공헌형, 여기는 지역사회 공헌형 하고 싶은 데가 없네. 일자리 제공형은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8월달에 공고난다고 했죠. 그럼 7월 말 기준 한 명 고용하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30%는 취약계층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고용 의무가 없어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들었죠. 가형은 뭐예요? 지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거나 2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거. 나형은 지역의 빈곤사회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40% 이상 벌거나 쓰거나. 다형은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금융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40% 이상 벌거나 쓰거나. 마을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형, 나형 둘 다 가능해요. 여기는 가형만 가능해요. 나형을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지역의 빈곤사회 범죄 사회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유형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의제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은 빈곤하다, 우리 지역은 범죄가 많다, 우리 지역은 사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선행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게 없죠. 근데 도시재생구역은 구역으로 지정된 게 그 의제 설정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월면 주민들의 생산하는 콩 잡곡이라는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장을 만들겠다. 그 안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20% 고용했다. 라고 하면 적자를 보여주나요? 근데 한 번 더 귀찮아요. 지역 콩 소매를 얼마큼 했는지, 지역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계약 재배의 내용들이 계약 대비까지예요? 계약 재배의 내용들이 서류가 다 감사합니다. 계약 대비가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의역 신형은 개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가 기타 창의역 신형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거고 이게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이 입증되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냥. 네.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했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했잖아요.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장 쓰던 거 5장, 30장 써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비사회적 사업계획선 2번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다른 기회들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위해서 목차라도 잡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관점을 갖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비사회적 한 번 쓰려고 이거 이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 있으실까요? 사회적 기업 중에 네. 망한 사회적 기업 사례 좀 말씀해 주시세요. 사회적 기업만요? 사회적 기업 중에 아니면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 뭐가 다르죠? 사회적 경제기업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고 사회적 기업은 오늘 설명한 것만 사회적 기업이에요. 오늘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3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목적은 없는데 영업활동만 잘 되는 조직. 두 번째로는 사회적 목적은 있는데 영업활동이 성립되지 않는 조직.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도 있고 기업활동도 성립이 되는데 실력이 없는 조직. 사회적 목적이라는 이게 둘 다 명확하게 설립이 되는데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시를 기업용 같은데. XX로 갖고 네. 이렇게 충청북도에 수도용 강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200억이 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오려면 일자리 창출용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고령자 55세 이상을 비율에 맞춰서 뽑은 거예요. 네. 그런데 경기는 그 부침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공공기관 매출이 떨어지니까 누구부터 정리해요? 고령자부터 정리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안 맞게 되잖아요. 당연 취소에 받는 거예요. 혹은 다문화 여성분들 많잖아요. 다문화 여성분들을 다문화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도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언어 번역하려고 했던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 같잖아요. 성립이 안 됐어요. 영어권이 없어요. 비영어권에 대한 번역 수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역의 교육 서비스를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가정분들을 고용해서 다문화 그 학교라든지 방과학교에 파견하려고 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여성분들이라든지 남성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 수도에서 의자식거든 줘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도시재생인데요. 그 마을에서 이제 보통 인력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을 쓰던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보통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숍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바리스타 하시는 분 마을 주민들이 좀 있어요. 네.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다 시니어 분들이 있다 보니까 속도나 뭐든 게 그러고 맛이 이분 탄 거랑 이분 탄 거랑 이분 탄 다 틀려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저기가 생겨가지고 젊은 사람 고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 내에 없어요. 마을에 뭐 평균 뭐 어느 마을 거의 대부분 그렇다시피 뭐 60대 이상이 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나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그 관내. 네, 지역사회 공헌은 다양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고민이랑 맞닿아 있는 건데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거를 주제로 지역사회 공헌은 나영으로 들어왔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40% 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나 40% 이상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지 가형이나 일자리 제공형처럼 취약계층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하라든지 지역 취약계층을 어떻게 고용하라는 부분에 제한이 없어요. 그거는 마을 조합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 규칙을 정하고 합의해 나갈 건지에 대한 예비 사회적 기업은요. 네, 직원이 없어도 네, 일자리 창출형 말고는 가능해요. 없어도 되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의사 결정 구조에서 제가 예를 들면 1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네. 이제 정관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예비 사회적 기업을 타겟으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 때 의사결정 구조에서 에러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초반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 기간 중에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비 사회적 기업 심사 요건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 다음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니까 그죠. 지정 기간 3년 동안에 이거 언제 보완할 거야, 어떻게 보완할 거야 이 내용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해서 3년 안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네, 맞아요. 그 안에는 네. 어떻게 그 직원을 고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아요. 그 계획을 써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어디까지 했을지 모르겠는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2번 요건이잖아요. 거기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지침이 나와요. 판단 기준. 영업 활동을 한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사업자 등록 유무로만 판단했어요. 지금은 소재지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라든지 자택 안 된다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에서 하려면 온라인 쇼핑몰만 허용해요. 근로자 없으면 사업자 등록, 사업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일단 보지 않아요. 네. 세 번째, 매출이 없어도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일단 보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보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일을 시작하고 저걸 신청을 해야겠네요. 어느 정도 가장 그게 되세요. 근거를 만들어 놓고. 네네네. 근로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제 고용 계획이 있어.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사업장만 있고 근로자 없고 매출 발생이 없으면 두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 종목이 네. 지금 계속 이제 커피 말씀하시고 뭐 대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한 종목인데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 산업에서 기능 경험이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한다면 이것도 에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사회적 노동부에서는 그걸 원해요. 대표님께서 지금은 교육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교육이 아니고 뭐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 아니라 머리를 제조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바라는 건 A 사회적 기업에서 다른 사회적 기업 B 만들라는 게 아니고 A 사회적 기업에서 이 사업 내용 추가해 달라요. 이걸 크게 만들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목적이 원래 처음에 전통차였거든요. 마을에서 포차를 재배를 해서 가공, 판매까지 하기로 했던 이제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이제 재배는 들어가는데 가공이나 네. 이런 게 조금 그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네. 직접 가공 못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영업 활동 중에서가 바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 운영도 영업에 들어갈 수 있는 판매 마케팅 그런 어떤 그런 저기 네. 영업 활동이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약 본 사업이 시작된 건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의
등록을 할 때 그 토대를 갖고 제출을 하면 네, 좀 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의 성격, 목적이 아닌 것으로도 돈을 벌었어요. 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사회적 기업이 되겠어요? 사회적 기업의 성격으로 예를 조금 들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카페를 했는데 아무 상관없이 카페를 해 그냥 돈을 잘 버는 카페가 됐어요. 네, 그 카페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그 번 돈을 잘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CSR이에요. 네. 그러니까 CSR은 사회적 기업한테 요구하는 바는 아니고 목적이나 미션이 바뀌면 그 돈 잘 버는 카페가 사회적 기업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목적이 아니라 이윤을 어떻게 쓸 건지가 바뀐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잘 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의무, 책임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로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정책적인 고려예요. 네. 그 복지법인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복지법인도 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네. 뭐 수익사업체가 있어요. 네. 그 수익사업체들이 비교적 잘 돼요. 네. 그 돈을 다 사회에 공헌하는 데 쓰는데 제가 네. 대표님만큼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돈을 얼마를 벌든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네, 10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사회적 영리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들이 하는 법인의 사업단들은 다 사회적 기업 넘어왔죠. 이제까지도.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돈을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뭐 장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CSR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기업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인데 네, 중소기업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목적이 네. 사회적 기업을 승인받아서 중소기업 인증받으려는 거 네네네. 조그만 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네네. 삼성과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업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소벤처기업 분류는 오로지 중소기업 네. 벤처부소관이고 네네. 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소관이어서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소기업 인증을 안 해준다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삼성하고 경쟁해서는 틀림없이 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좋은 일 하겠다는데 망하게 길을 터나서야 안 되니 그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 뭐 자연이 돼야 되게 하는 제도 같은 걸 뭐 건의하거나 만들거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갖고 사회복지법인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전에 사회복지법인들이 법인 내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기업 인증들을 받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증은 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도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회복지법인 내 사업단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제도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증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그리고 또 조직 자체가 너무 무겁잖아요. 엄격하기도 하고 관리 감독도 심하기도 하고 이거는 인가받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결정만 있어서 될 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소관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네,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보건복지부랑 고용노동부랑 그렇게 협력관계에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 복지법인이 사회적 기업보다 훨씬 더 사회 공헌도가 높음에도 사회공헌도는 더 높을 수 있는데 기업성은 사회적 기업이 더 높을 수가 있죠. 기업성.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책적인 목적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이만큼 더 규모 있게 하자라는 취지도 있지만 사회적 공헌 활동을 기업 활동을 통해서 확산시켜 보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영리 법인에게 수익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옛날에는 못 하겠거든요. 근데 요즘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이 비영리 법인인데 아니에요. 비영리 법인한테 영리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고 그게 개념이 조금 바뀐 건데 네.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비영리 법인이 아니에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정해진 이윤을 가지고 분배하냐 안 하냐가 영리 비영리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저희 아주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네. 오래된 뭐 한 30년 네. 이상 된 복지법인데 그 시절에는 수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기 예금에서 이자,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료. 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때 보니까 수익 사업을 그렇죠. 해서 그 수익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또 목적 사업에 쓰면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주겠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다 준비했는데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가 그게 없고. 가장 어려운 거죠. 사회적 기업도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못하게 했으면 안 하면 또 간단하거든요. 근데 수익 사업을 하게 하고 그건 또 그대로 경쟁과에서 간섭을 받아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볼 그렇죠. 뭔가는 네. 주목이 돼요. 지금 그러면 몇 표는 확보될 거예요. 지금 제가 저기 민원 수용했으니까 다음 차수에 출마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방세 체납을 어릴 때 조금 했는데 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그리고요. 네. 그 사회적 어쨌든 네. 예비적 사회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네. 중간에 있는데 네. 그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네. 아름다운 조언 말고 리얼한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교과서적인 얘기 마시기. 오늘 교과서적인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조금 더 냉철하게. 네? 저 오늘 되게 실용적인 얘기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 본질은 시민사회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 동영화가 이루어져서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끊겼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힘들어질 일이 없어요. 원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역할하는 거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사회적 기업이 재분배 수행하는 거고 시장하고 교류해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 우리가 교환 역할하는 거고 시민사회랑 역할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는 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 영역이 지금 약화됐다고 해서 전체 3,000개 사회적 기업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이 정체성을 잘못 설정했던 거예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지역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랑 얼마나 활동해 보셨어요? 우리 사회적 기업, 논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충남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만들었다라고 체감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회적 기업이 잘못한 거고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한테 체감 효과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로서 진입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얼만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 보조금이 끊기던 보조금이 늘어나던 영향 없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제가 벌지 말라고 해도 벌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을 안 하셔도 돈은 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체성을 뭘로 갖고 갈 거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약간 모순된 얘기가 네.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굳이 정부의 간섭을 받는 사회적 기업 승인을 받을 필요 없지. 저는 사회학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사회학 전공한 사람이어서 모든 정부 인증이라든지 면허와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이유는 제도적 정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셔도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을 때 발생하는 제도적 정당성이랑은 달라요. 저 사람은 규범적으로 정당하구나라는 것들은 이 효과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실용적 정당성은 보조금이라는 것들로 발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 정당성인데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주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이 기업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실용적 정당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도적 정당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허무한 외침에 불과해요. 네. 맞아요. 제 다른 지역들보다 정말 질문이 많아서 분위기가 정말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간상 저희가 질문 필요한 질문 딱 한 가지만 받고 그 마지막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사실 이런 진입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 아까 말씀 뭐 구조건 사업도 있고 사업에 있어서 지원 사업 같은 게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워낙 큰 비용이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미래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뭐 농촌 체험이라던가 뭐 희망마을 뭐 이 지역 단체들 뭐 지역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가 전반적으로 막 축소되고 예산 삭감됐다고 뭐 전에 같은 경우는 뭐 국장급 되는 사람 뭐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막 이랬던 게 지금 다 삭감됐거든요. 이 사회적 기업은 미래적으로 좀 어떻게 물론 뭐 정부가 뭐 예산은 뭐 결정하는 거겠지만은 앞으로 보는 비전이 어떠세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미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논산시 사회적 경제센터도 없어질 수도 있죠.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은 바뀌어도 역할은 동일하게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산시 지속가능 기업 지원센터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도 지속가능 기업 혹은 로컬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세우고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팀장님이나 저기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지속가능 기업을 지원하는 걸 되고 여러분들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상원리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부침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받지 마세요. 그 예를 들면 지방노력기금 1조 4천억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로 쓰일 것 같아요? 상원리에 일자리 만들어내고 상원리에서 농촌분들 소득 증대하려면 누구를 접촉할 것 같아요? 이미 있던 조직들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바뀌든 아니면 폐지했다 다시 가든 우리가 하는 일은 동일해요. 이 간판이 바뀌는 거겠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아니라 뭐 지역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할 건 저 하나예요. 저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제도는 안 없어져요. 그 실무자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안 없어져요. 전 이사장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근데 저는 오늘 출마 결심했으니까. 네,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강의 MC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공지사항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게 공고가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조정을 안 해놨구나. 저희가 지금 확인된 바로는 8월 19일 날에 이제 하반기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 제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까지 고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실 때 만족도 조사 꼭 그 작성해 주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앞서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여기 부록 그거 뭐 제가 그 설명할 때 안 해드리긴 했는데 이 부록에 아까 정관 말고도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업계에서 작성 실제 예시들 있잖아요. 예시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소셜 미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제품 설명이나 그런 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선생님들 작성하시기 편하게 예시들을 잘 해놨으니까 이게 인쇄본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니까요. 이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사회적 기업 그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진입하시기 전에 저희 센터와 좀 소통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서류나 그런 것들 좀 미리 공통 받으시면 조금 더 이제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저희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